자, 오늘은 멘토 네트워킹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죠? 그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네. 상당히 어렵지 않고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책 캐슬린 바튼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보고 들어가 보면, 일단 캐슬린 바튼 이 여자분이고, 이게 원제가 Connecting Success예요. Connecting Success. 우리나라에서 이제 멘토 네트워킹이라고 이제 출판이 되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모르는 단어 없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내가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한테 커넥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무 과정에서도 몇 번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캐슬린 바튼의 얘기와 또 제 얘기가 많이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공이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죠. 팀장님한테도 임수정 씨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내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결국 나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 내가 성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자기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능력 개발을 하고 뭐 해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 내가 능력 개발이 됐는데 커넥팅 석세스가 아니라 나 석세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되게 뛰어난데 내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없어. 그럼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멘토링, 그 다음에 뭐야? 네트워킹. 이 개념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처럼,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이 여자분이 캐슬린 바튼이라는 사람이 특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소수민족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수 그룹들, 대표적으로 여성, 이런 집단에서는 특히나 커넥팅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소수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성공해서 조금 소외된 사람들 있죠.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킹이나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여자분이 이 책에서도 말하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남자들, 대부분 여러분 파워그룹으로는 남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 사회에서 이 남자들은 대부분 일을 할 때 의리 중심, 먼 중심, 인맥, 학연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자기만의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요. 근데 여자들은 그다음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회라고 한다면 미국의 스페니시 계열, 히스패닉 계열 요 집단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파워그룹을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로 또 여자들도 그룹핑을 하는 힘이 되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자 독출나게 이렇게 석세스하는 부분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그렇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지배 세력들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트워킹하고 서로 간에 뭐예요? 이렇게 뭔가 커넥팅하는 거를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많이 이용이 안 됐느냐? 왜 이용이 안 됐을까요? 예? 해본 적이 없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여러분 네트워킹, 인맥, 학연, 연고주의 이런 개념들이 다 어떻게 들려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네트워크, 인맥, 이런 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부정적으로 들리다가 이걸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정정당당히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미 여러분도 소위 말하는 누군가와의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안 가진 사람이 없죠. 그죠? 안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배세력,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지배세력에서는 그런 걸 되게
대놓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반이 되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것부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남자들은 왜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가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이 한번 내놓은 소리 있는데, 왜 남자들이 의리를 중요하고 이렇게 커넥팅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느냐? 인류학자들이 말하기에 남자들은 옛날부터 뭐 하러 다녔어요? 사냥하러 다녔죠? 그렇죠? 사냥하러 다니니까 어때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냥하러 다니기 때문에 남자들은 질문이 없대요. 별로. 왜 질문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우리 부족의 사냥꾼을 끌고 맘모스를 잡으러 가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기 맞아? 저기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잘 어디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간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간다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일단 질문이 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여러분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죽을 직전에 내 동료가 나를 도와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에 뭐가 있어요? 철저한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강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뻔하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일단 강의를 얘기하기 전에 동화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 동화에서 대부분 네트워킹과 멘토링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무슨 동화 같아요? 그렇죠? 장화시는 고양이에요. 장화시는 고양이. 짧은 동화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도대체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기들이 보는 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에 방앗간 주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짧은 거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적당히 나누어 갖기로 했어요.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그리고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가졌어요. 형들은 방앗간이랑 당나귀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내겐 이 고양이 한 마리뿐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굶주리게 될 거야. 어쩌면 좋지. 막내 아들이 투덜대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주인님, 제게 커다란 자루와 장화 한 켤레만 주세요. 막내 아들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커다란 자루와 장화 한 켤레를 구해주었어요. 고양이는 산토끼가 많은 숲으로 갔어요. 고양이는 자루에 토끼풀을 잔뜩 채우고 산토끼 한 마리를 잡아 등에 메고는 우쭐대며 궁전으로 갔어요. 임금님, 이 토끼는 저의 주인님이신 카라바 호장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오, 그래? 고맙다고 전해라. 고양이는 그 뒤로도 카라바 호작의 선물이라면서 임금님께 여러 번 사냥감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왕이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강가를 산책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서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은 카라바 호작이 되어 강에서 목욕을 하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큰 행운을 얻게 되실 거예요. 막내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본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카라바 호장님이 물에 빠지셨어요! 어서 카라바 호장을 구하도록 해라! 고양이는 임금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아휴, 도둑이 카라바 호장님을 강물에 빠뜨리고는 옷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임금님은 곧 카라바 후작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도록 했어요. 카라바 후작, 나와 함께 이 근처를 돌아보지 않겠소? 감사합니다, 임금님. 고양이는 계획대로 되자 기뻐서 마차를 앞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별을 베고 있는 농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왕이 오셔서 이 농내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카라바 호작의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날카로운 발톱으로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미향! 잠시 후 임금님이 논밭을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이 논밭의 주인이 누구냐? 예, 카라바 후장님입니다. 고양이는 또다시 왕의 일행을 앞질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밀을 수확하고 있는 농부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잠시 후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이 밀밭은 누구의 것이냐? 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임금님은 카라바 후작을 굉장한 부자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고양이는 도깨비성에 도착했어요. 마침 성을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도깨비는 고양이를 매우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도깨비님이 쥐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죠? 뭐야? 거짓말이라고! 화가 난 도깨비는 순식간에 생쥐로 변했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냉큼 생쥐를 잡아먹었어요. 그 사이에 임금님의 마차는 도깨비성에 도착했어요. 오, 대단한 성이군. 어디 들어가 볼까? 때마침 고양이가 성에서 달려나왔어요. 아유, 임금님, 카라바 후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카라바 후장의 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임금님은 성의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임금님은 카라바 후작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카라바 후작, 우리 공주와 결혼을 해주지 않겠나? 참으로 황공하옵니다. 그리하여 막내 아들과 공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동화인지 아시죠? 이게 세계 명작 동화예요. 이게 애들이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막내 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키워드가. 그렇죠? 똑똑한 고양이죠? 여러분 고양이가 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죠. 임금을 상대로. 단지 뭘로만 부자로 만들었고 뭘로만 해놨어요. 그쵸? 말로 했죠. 일단 본질이 아니라 인식성에서 부자로 만들었죠. 자, 두 번째 농부, 그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 옷도 없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옷을 입혔죠. 부자로 만들었죠. 도깨비도 성도 뺏었죠. 이게 다 뭐예요? 커넥팅이거든요, 대부분. 자, 제가 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느냐. 일단 인간과 네트워킹. 여러분 인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과 침팬지 뭐가 다를까요? 저 생긴 것도 다르죠? 또 뭐가 다를까요? 생각을 한다, 생각을 못한다. 자, 여러분 일단 침팬지는 잘 보면 눈이 어때요? 그렇죠? 눈이 까매요. 인간은요? 흰자와 검은 자가 있죠? 노른자요? 흰자와 검은 자가 있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원래 인간도 검은 자만 있었대요. 네. 근데 여러분 검은 자가 있었을 때와 흰 자가 있었을 때와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방법이 생각해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면 되게 어렵고요. 커넥팅의 개념으로 가면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혼자 있을 때는 부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쵸? 복수죠. 왜요? 부자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쵸?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원래 인간도 눈이 검은 자였는데, 여러분, 침팬지는 왜 검은 자느냐? 자기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상대방에게 알리면 안 된대요. 왜요? 이거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기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리면 빈틈을 주자. 그러면 그게 적에게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검은 자만 있대요. 근데 인간은 어느 때부터 사회라는 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를 줘야 될까요?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그렇죠? 호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렇죠? 신뢰를 주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눈 맞추는 거 혹은요,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흰자가 생겨나고 나서 사람은요, 어디를 보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줘요. 왜요? 그걸로 그 교류를 통해서 뭐를 하게 돼요? 서로 간에 트러스트를 쌓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이,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죠? 이 개념이 뭐냐?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시점을 두는지 알아서 뭐예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대충의 암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또 볼까요? 또 뭐가 다를까요? 이게 뭐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침팬지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짐승은 도구를 못 사용하고. 근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학습력이 있고 침팬지는 학습력이 없고. 근데 침팬지도 학습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또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차이는 뭐였어요? 침팬지는 고립된 종족이지만 인간은 뭐라고 해요? 사회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회라는 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예요? 인간의 가치가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침팬지가 학습하는 거하고 인간이 학습하는 거하고 학습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거든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 번도 엄마 침팬지가 아기 침팬지한테 이렇게 해서 뭐 까먹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침팬지들은요, 어떤 학습을 할 때요, 지가 직접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연히 어떤 침팬지가 나무에 떨어진 호두를 돌로 깨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다 뭘로 알아요?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침팬지가 그거를 무한반복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거를 못 본 침팬지는요, 볼 게 없으니까 못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10만 년에 한 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런 게 우연히 나와가지고요, 누군가 카피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10만 년에 한 번씩 누가 우연히 하다가 그런 식으로 진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어때요? 그렇죠? 인간은 생각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주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하기 전까지 계속 뭐를 해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죠.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보다 뭐예요?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인간과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건 좋지만, 이 도구의 난이도는 결국 뭐의 문제예요? 학습하는 방법의 문제. 누구는 학습력이 있고 누구는 전혀 학습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세요. 성장을 한다라는 것과 성공을 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뭔가 더 많은 걸 다룰 줄 안다라는 건 학습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학습력. 자, 그럼 또 하나의 차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과 애기의 차이. 털이 있고 털이 없다. 또요. 여러분, 침팬지는 이런 상태가 제일 힘들어해요. 침팬지는 그러니까 침팬지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요, 땅을 바라보는 걸 편해해요. 오케이? 거북이, 개, 소, 말, 돼지, 모두 다 땅을 바라보기가 편해요. 인간만이 뒤집어 놨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종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애기는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울죠. 또는 웃죠. 왜 울을까요? 여러분, 애기가요, 울지 않고 웃지도 않으면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죠? 왜 울까요? 그죠? 배고프다고요. 그죠? 왜 웃을까요? 밥 줬으니까요. 여러분, 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 오줌 쌌으니까 기저귀 바꿔달라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인간만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뭐예요? 뭐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그죠? 이런 게 뭘까요? 인터액션이라는 거예요, 인터액션.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의 하나가 인터액션. 즉, 세 가지의 차이가 있거든요? 세 가지의 차이가. 크게 봤을 때. 첫째 뭐예요? 눈의 차이. 그렇죠? 두 번째요. 도구, 학습력의 차이. 세 번째요. 인터액션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원숭이와 원숭이도 인터액션은 해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근데 이런 인터액션을 통해 가지고 얘네 둘이는 뭐가 나올까요? 얘네 둘이는 나오는 부가적인 게 없어요. 오케이? 얘와 얘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룹을 통해서. 그쵸? 적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적을 통해서 보호하는 방법은요. 첫째, 내가 세기 때문에 적이 어린 놈이나 약한 놈을 잡아먹고 대신 날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디젤 사냥이나 이런 거 보면 약한 놈이 잡혀먹는 거지 제일 빠르고 건강한 놈은 잘 안 잡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 강자로부터 뭐예요?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침팬지와 침팬지가 사는 이유는요, 살아남기 위해서가 제일 큰 목표예요. 오케이? 근데 인간과 인간은 그런 이유로도 당연히 있지만 이 중간과 중간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학습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력. 그러니까 누군가 경험한 걸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배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죠? 여러분이 대학교 4년 때 배운 거는요, 인류가 2000년 정도 경험해서 배운 걸 4년 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배우려면, 침팬지처럼 배우려면 2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물리학 101을 듣는다라는 얘기는요, 인류가 그동안 수백 명이 평생을 들여서 공부하고 발견한 걸 뭐예요? 물리학 101 한 권의 책으로 지식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학습력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 학습력이 뭘 만들어요? 사회라는 부가가치도 만들고요. 또요. 지식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또요. 종교라는 것도 만들고요. 또요. 문화라는 것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개념을 한번 보려면, 첫째, 여러분 취권 아세요? 이거 보셨죠? 여러분 취권에서 이소룡이래. 성룡의 출세작이죠? 여러분 취권에 있기 전에 이소룡, 여기서 이 성룡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 사람 멘토르가. 이런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소하자라는 애가 있었죠? 그죠? 자, 보세요. 타자.
얘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자, 이 아저씨가 있었죠. 자, 제다이가 있으려면요. 자, 여다가 있었죠. 자, 박지성이 있기 전에는요. 히딩크가 있었죠. B가 있으려면요. 자, 박진영이 있었죠. 여러분, 헬렌 켈러? 설리번. 그죠? 마이클 더글라스? 이거는 뭐의 관계냐면요. 이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죠. 자, 여러분,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못 만났으면요. 그 위대한 헬렌 켈러는 나오지 않았을 테고, 그냥 장애아로 남아 있었을 테고,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못 만났으면, 설리번은 수많은 선생님 중에 그냥 한 명이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 있을 땐 나오지 않지만, 두 개 있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 있을 땐 안 나오지만, 두 개 이상이 됐으면 나오는 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요.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아시죠? 마이클 더글라스가 있으려면 누가 있었어요? 커크 더글라스라고 있었죠? 그죠? 아버지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승 간의 관계고요. 이것도 멘토링과 이것도 네트워킹이에요. 오케이?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자기의 멘토로 갖고 있냐면, 아버지를 멘토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자의 아들은, 부자의 아들은 부자의 아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의 아빠로부터 뭘 배울까요? 부자 되는 법을 배워요. 오케이? 가난한 아들은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가난을 배운 거예요. 대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이클 더글라스는 자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버지를 인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연예인이면 아들이 연예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아들도 공무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누가 있었을까요? 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얘기 들어보셨어요? 빌 게이츠가 폴 알렌이라는 애랑요,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둘이 PC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장난을 많이 쳤죠. 이 둘이서. 그리고 빌 게이츠는 하버드에 가서 2학년 때 폴 알렌이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가 달려와서 빌 게이츠한테 이런 말을 했대죠. 게이츠. 잡지를 한 거 들고 와서. PC가 이 세상을 바꿀 것 같아. 나는 회사를 때려칠 테니까 넌 학교를 때려쳐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MS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3학년 때 MS의 가장 공로가 센 스티브 발머를 만나자.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서 만났다고 해요? 하버드 내에서 만든 거예요. 하버드 내에서. 오케이? 자, 그럼 이명박 씨는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명박 씨를 뭘로 기억을 해요, 많이들? 그렇죠? 신화. 셀러리맨의 신화. 그걸 누가 가능하게 했나요? 그렇죠? 정주영 씨가 가능하게 한 거죠. 대부분 여러분 멘토링과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는 멘토링과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이 일단 여러분 바둑판처럼 생겼다라고 보면 돼요. 이 세상이. 오케이? 여러분 이 세상이 바둑판처럼 생겨 있고 이 줄들이 뭘까요? 이 줄들이 이런 개념을 이 줄들이 다 장애예요. 장애. 오케이? 여러분 이 사회라는 시스템은요.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이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 되려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돼 있고 부자는 부자로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부자가 되고 하게 보면 뭐예요? 사회가 되게 이런 거를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공산주의 뭐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자본주의자 죽이고 뭐 하고 하는 게 이걸 혁명, 쿠데타 막 이런 거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부자가 다 됐죠. 그럼 베트남 애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왜요? 자원이 유한한 상태에서는요. 누군가 하나 더 먹으면 누군가 굶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모두 다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 장벽이에요. 이 장벽. 예를 들어서 이 장벽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못하게 하는 장벽이 뭐예요? 그래요. 학벌. 그죠? 취연. 학연. 혈연. 종교. 등산. 심지어 헬스클럽, 회원권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방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방해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를 둘 때, 이거 바둑이지만 장기를 둘 때 이걸 뭐예요? 내가 쭉쭉쭉쭉 갈 수 있는 이동 경로죠. 잘 보면.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점이 이 바둑판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바둑판에 몇 개나 있을까요? 5천만 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위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5천만 개가 있다라는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개념을 장기로 하던 뭐를 하던, 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쉬워요. 포, 장기. 오케이? 이게 멘토. 그러니까 여러분 포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포가 있으면 뭐가 돼요? 쭉쭉 넘어가죠. 타고 넘어가는 게 포죠. 그죠? 자, 요 두 개의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나와 멘토링이 두 개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없지만 멘토링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개념을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멘토링.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멘토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의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뭐를 할 때 저기까지 이렇게 날려주는 사람이에요. 날려주는 사람. 그리고 요 나와 멘토와 이게 멘토링이라면 한 사람의 멘토링을 갖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멘토링을 갖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뭐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누구와도 멘토링도 없고 네트워킹도 없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트워킹, 자, 옛날에는 이 세일즈맨이 영업을 잘한다라는 개념이 뭐였느냐? 구두가 얼마만큼 다느냐의 얘기였어요. 그만큼 바지런하게 달아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뭐 한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의 개념은 여러분 뭘까요? 지금은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보다 네트워킹으로 팔아요. 즉 이 개념이 뭐냐? 지인들한테 판다라는 거죠. 오케이? 옛날에는요, 이 지인을 쓰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지금은요, 지인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죠? 지인을 이용한다라는 건 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는 거죠. 이런 네트워킹을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트워킹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고요, 이 사람한테 팔고요,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네트워킹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팔고요,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또 그 사람이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데리고 와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팔고 빠지는 게 아니라 멘토링을 한다고요. 뭘까요? 그때 전화하고요, 그때 뭐예요? AS 해주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고요.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을 판단하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대놓고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번 구축이 되면 장난 아니게 강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이걸 구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뭘로 보고 있을까요? 이걸 unfair하다라고 본 거예요. unfair하다. fair하지 않다. 그러나 구축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는데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쭉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갖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미국화돼 간다라는 건 아시죠? 글로벌화돼 간다라는 거. 여러분 미국은요,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뭘 잘해야 된다고 해요? 사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애들은 턱시도를 입고 다니고 파티복을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출세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좀 정서가 안 맞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사교 모임. 그래서 이게 부패형이냐, 뭐냐 있지만, 이 미국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누구한테요? 일반인들한테요? 그쵸.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그렇게 되는 게, 요새 특별한 데에서는 멤버십이라는 걸 하죠. 그죠?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왜요? 네트워크를 같이 안 갖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사 성공한 거예요. 왜요? 부자들은 돈이 많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과 멘토링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멘토가 있으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멘토가 아니라 포의 개념인 사람이 있냐고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취권, 타짜 이런 거 보셨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수받는 개념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나 멘토라는 개념이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될까요?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를 넓혀간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들은요 원웨이로 뛰어다니거든요. 자, 사냥을 잡을 때. 근데 거미는요 뛰어다니질 않아요. 거미는 자기가 웹이라는 망을 짜죠. 그죠? 그리고 들어오게 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직접 갈 때마다 에너지가 엄청 소모가 되거든요. 오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떤 멘토가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혼자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가 만족하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불만족하다, 나 좀 더 성장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뭘 잡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건 능력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가장 여러분이 포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설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커넥팅만 된다면 성공한 거예요. 커넥팅을 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죠. 그렇죠?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멘토가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책에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멘토란 기꺼이 사람을 도와주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이 책에서 멘티를 기꺼이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제 개념으론 멘토도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관계를 안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멘토가 세겠어요? 멘티가 세겠어요? 멘토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뭐를 줄 수 있냐라는 거죠. 뭐를 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단 돈이 많고, 그쵸? 권력이 있고 경험이 있죠. 젊은 사람은 그 사람과 비교하면 그게 없죠. 그런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뭘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열정이 없고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열정을 주죠. 그러면 걔가 뭘 줄까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가 노하우와 열정을 주죠. 노하우를 주고 비법을 주죠. 그러면 나이 드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왜요? 이미 있거든요. 그건. 그러는 과정에서 열정을 보이라는 거지, 열정을 보이다 보면 나를 끌어줄 사람 멘토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멘토의 다수의 개념을 다수의 멘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네트워킹을 갖게 되는 거고, 멘토가 없는 사람은 성공 확률 제로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 백 팀장님은 제가 알고 윤수영 씨도 제가 좀 아니까 그분들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거기까지 왔죠. 그분이 멘토죠. 그분과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했죠. 그럼 성장하고 싶죠. 그럼 일단 목표를 다음 멘토로 잡으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커넥팅, 그 사람을 잡는 법이 이 책에서 그냥 좀 이렇게 쓱 한번 훑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세요. 예를 들어, 나 문화 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문화에서 내 멘토를 잡을 사람이, 그래, 유인촌 씨 같아. 그럼 유인촌 씨를 내 멘토로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와요? 이제 과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책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매번 나오는 건데, 6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6명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도요, 6명을 거치면 다 알게 돼요. 오케이? 모든 사람은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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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유인촌 씨를 알게 되면 최대한 그 사이에 몇 명이 끼는 거예요? 최대 5명이 끼는 거예요. 그쵸? 이 5명에게 커넥팅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게 된다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유인촌 씨와 멘토링 관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오케이? 전화하고 그 사람의 얘기가, 그 유인촌 씨가 여러분한테 어떤 자문을 해주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이러면 이미 게임은, 그 중간에 있는 게임은 다 끝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오해를 보면, 일단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봐요. 떼거리 문화. 떼거리 문화인지 떼거지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떼거리 문화. 이걸 이제 뭐 끼리끼리. 두 번째, 조폭 문화. 오케이? 자, 두 번째, not fair play. 정정당당하지 않지 않느냐.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 영고주의. 백이라고 하자. 너 백 있어? 또야, 부정부패. 서열 중심. 그죠? 또 뭐라고 해요? 비밀, 폐쇄주의. 이렇게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개념에, 여러분 모든 거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냥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떼거리 문화를 우리는 커뮤니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싸이월드는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끌어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기존의 카페보다. 여러분 카페 문화, 커뮤니티 문화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조폭 문화. 이게 바로 파워그룹이에요.
파워그룹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안 속한 사람들이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또요. not fair? 아니야. 백을 뭐라고 하냐? 스폰서십과 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백을 뭐라고 하느냐? 투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투자해서 여러분 펀드도 투자하는데 사람한테 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또 부정부패를 뭐라고 할까요? 서열을 뭐라고 할까요? 서열을 위닝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부정부패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부정부패는요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동안. 그죠? 아까 예를 들어서 설리번 선생과 헬렌 켈러는 부정부패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걸 발생한 거죠. 여러분 퀴리 부인도 그 남편 퀴리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라듐을 발견하게 됐죠. 그죠? 여러분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것보다 좋은 짓을 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뭘 하면 나쁜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수단과 결과의 문제지.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보단 단체로 일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한 명이 그러니까 떼거리로 다녀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뭐예요? 그건 깡패죠. 조폭이라고 하죠. 힘센 사람들이 떼거리로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걸 경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수단을 나쁜 거라고 보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살인도구가 되지만 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면 주방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단지 보이는 우리가 떼거리 이렇게 커뮤니티 그룹핑 문화가 나쁜 것을 만들어놨다고 그게 나쁜 거라고 보는 건 좀 섣부른 일반화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비밀 폐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원래 중요한 방법이나 중요한 수단 누구에게 공개되지 않는 거는 보안이 최고예요. 보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개를 잘 안 한다고요. 특히나 요새같이 투명하고 공개하고 뭐 이러는 거 사회에선 괜히 대놓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가 뭘까요? 연고주의. 여러분 이펙티브와 트러스트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명박 정부 봐도 연고주의와 아는 사람 위주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신뢰라고 하거든요. 신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보면 효과가 높고요. 트러스트하다는 거죠. 여러분 not fair 하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너한테는 불리하지만 나한테는 좋은 게 뭐예요? 넌 안 좋고 나는 좋은 거님이 뭘까요? 너는 안 좋고 나는 되게 좋아. 이걸 스트라테직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서 망하고요. 나는 그걸로 인해서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이 노출되면 안 좋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전략적이라는 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수단은 목적에 따라서 무슨 결론을 내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결과가 파지티브 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좀 잘못된 거죠. 수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단이 잘못된 건.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 그룹을 형성해서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무슨 자원단체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됐다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남자분들 술을 많이 먹죠? 그렇죠? 여러분 술이라는 요소가 뭐를 끌어내요? 술이라는 요소가. 그렇죠? 술이라는 요소가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요소가 되게 강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야 술이나 한잔 하자라는 건 술을 먹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트워킹하고 커뮤니티잉 하자라는 얘기지. 누가 술 먹자 해서 술 먹는 건 그건 알코올 걸린 뭐죠? 주당들이죠, 그냥. 자, 그럼 누구에게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더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저자가 끝에서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저자가 여자죠. 특히 여성, 소외된 계층에선 특히나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해서 뭐예요? 전략적으로 우위점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걸 안 하죠. 그러면 파워그룹을 형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의 원칙이 쉬워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네트워킹화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해서. 여러분, 좋아해서. 여러분, 좋아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창의력이 뛰어나서보단 지가 디자이너라서 창의력이 있다고 믿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창의력이 뛰어나서 디자인 된 애들보단 점수가 딸려가지고 디자인 된 애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경영학과 애들,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이 없느냐? 엔지니어 애들은 공대 가서 창의력이 없어진지도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나 공대생이잖아. 기름밥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이 하니까. 차라리 오래 해서가 더 많은 말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DB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자라면 DB의 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이 DB예요. 자, 그럼 내가 수많은 사람과 네트워킹을 만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이랑 이벤트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오케이? 여러분, 이건 결국 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이거 하나만 알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롯데백화점의 담당자를 알고 있으면 이런 말을 안 물어봐요. 대표님, 제가요, 예를 들어, 가방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성공 조건이 뭐가 어쩌고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안 물어봐요. 하나만 알면. 그렇죠? 가방 회사에서 되게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을 알면 나한테 물어볼 게 없다고요. 대표님, 이거는 뭐 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영업해요? 그거에서 영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알거나 그쪽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한테 안 물어본다고요. 결국 뭐예요? 기술과 관리라는 것도 자기 DB에서 찾는 거고요. 오케이? 라이프와 결혼도 자기 DB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DB가 없으면 결혼 같은 경우에 선우나 이런 데다 DB를 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DB를 빌려줘도 여러분은 쉽게 못해요. 왜? DB는 만들어졌는데 트러스트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나 선택은 하기가 쉽다고요. 그죠? 여러분,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커리어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 보셨어요?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직장을 어디서 구하는지 아세요? 네트워크로 구해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통계로 나왔죠? 책에서 나와요. 85%예요. 85%가 자기 직장을 자기 네트워크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가 뭐냐? 잡코리아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옮기는데 잡코리아를 이용하면 성공 그룹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잡을 구하기도 이전에 네트워킹, 자기가 구축된 네트워킹에 의해서 스카우팅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취업을 하려면요, 잡코리에다 올려놓는 것보다 그쪽 담당자랑 알고 지내고 어떻게 지내, 그게 더 빠른 거예요. 오케이? 왜? 사람들은 일단 기본 스펙이 똑같다면 누굴 몰라요? 그쵸? 인터랙티브가 잘 되는 사람을 고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건 결국 뭘 모른다라는 거냐? 이쪽 DB 사람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모든 분야를 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다 알다간 머리가 터지죠. 그러나 그 분야에서 20년, 10년, 30년을 일한 사람을 알게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언제나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뭘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땅 따먹기 방식으로 쭉쭉쭉쭉 늘려가야 돼. 쭉쭉쭉쭉. 오케이? 근데 한꺼번에 늘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내가 예를 들어 유인촌을 알게 된다고 쳐요. 되게 멀리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보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애를 한꺼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트워크를. 그리고 이제부터 뭐만 하면 돼요? 네트워크를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들 막 이런 분들 바쁘죠? 데스크에서 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거야. 자, 다 뭘까요? 자기 네트워크 관리하는 거야. 그럼 직장인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데스크에서 맨날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회사는 우리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인 MSN도 차단시켜버리죠. 그쵸? 그런 것도 차단해버린다고. 업무 중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문화라는 개념으로 각계적으로 있어요. 각계적으로. 그쵸? 네트워킹과 커넥팅이 된 게 아니라 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룹핑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를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사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야만 심지어 뭘 느낀다고 그래요? 존재감도 느낀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더 많이 발전해요. 그건 회사의 상당히 강력한 노하우죠. 스트라테지고. 그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여러분, 평생 고용시장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죠? 회사가 여러분을 보장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회사를 보장할 필요도 없어요. 즉 뭐예요? 내가 기업이죠. 내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회사와 뭐를 해야 돼요? 인터랙션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도 어떨 때 그러니까 언제 회사가 안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복수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요? 없을까요? 보는 걸 거울 보고 나를 보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전화하는 사람,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경리들은 친구들이 경리예요. 스포츠맨들의 친구들은 스포츠맨들이고, 그렇죠? 사장들의 친구는 사장이에요. 광고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왜요? 옛날에는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일을 하게 되지만 자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쪽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고 그쪽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다 보면은 공통점이 많이 생겨나고 공통점이 많이 생겨나면 친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만나면 편한 거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멘토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내 성장의 지표를 삼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멘토링이 뭐예요? 멘토가 아니라 멘토링이죠. 내가 있고 멘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의 지표는 멘토로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옛날 직장 다닐 땐 친구들이 직장인이었거든요. 사업을 하니까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사업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는 약간 위로 잡아라. 오케이?
여러분이 어떤 멘토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한 거죠. 실력이 사람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게 만드는 건데 실력이 그 사람을 다가서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실력은 그래서 기본이지, 여러분 실력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실력이 뽑혀서 활용되게 되고 이용되고 등용되게 되는 경우는 몇 명 안 돼요. 그죠? 자, 그 개념이 멘토고, 멘토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까요? 바로 그때부터 네트워킹을 만들어 간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네트워킹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럼 업무의 대부분이 뭘로 갈까요? 네트워킹의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는데요? 그쵸? 네트워킹에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멘토링을 만드는 방법이 뭐고 네트워킹을 만드는 방법이 그럼 뭐냐를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취미도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뭐 없어서 취미가 아닌 게 아니라 취미를 가져야 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스포츠도 잘하고요. 음악도 잘하고 다방면에 다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포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거 좀 다양하게 잘해. 왜요? 그런 게 하버드가 꿈꾸는 인재상이거든요. 어떤 특출한 분야에 잘하는 것보다 이런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들. 오케이? 물론 뭐 내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는 사람은 뭐 네트워크가 하겠지만 여러분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그 위로 가면은 결국 네트워킹이거든요. 어느 순간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야. 가지고 심장이라서 심장을 정말 잘해. 근데 그거 실무진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관리자로 가면 그런 새끼 의사들을 잘 관리하는 게 내 임무잖아요. 뭐 과장이나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서 기존에 있는 분야로 들어가 보고 해서 사람을 많이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럼 멘토링의 8가지 스킬이 뭐냐? 첫째, 나를 지우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영국 속담에. 성공의 문은 작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면 안 돼요. 좋은 멘토를 얻으려면요. 머리를 숙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즉, 모든 말에서요. 나라는 말을 좀 지워야 돼요. 제가요, 이런 말을 지워야 돼요. 자아중심적 사고를 벌이면 그 부분을 멘토가 들어와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멘토링 갖기가 어려워요. 왜요? 늙은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나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싱글일 때는 나라는 개념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나라는 개념이 반으로 약해져요. 거기다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 그거의 반으로 없어지고요. 또 뭐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거의 없어져요. 근데 결국 없어져. 그렇죠? 결국 없어지거든요. 근데 먼저 없애는 애들이 성공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차피 문제도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언제나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기 전에 문제를 만들어요. 어차피 문제가 있을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제는 도전이라고 하고요. 문제가 나를 잡는 그건 문제예요. 문제가 나를 먼저 발견해서 문제를 만들자. 그럼 해결을 하자. 근데 해결을 하면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제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하는 자세가 더 좋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모든 게 다 내 의도로 되면 그런 경우 있어요. 불안하다. 그런 거 안 느끼세요? 폭풍 전야가 고요하다라는 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정적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라는 개념이 되게 셀 때 언제 세져요, 여러분? 나라는 개념이. 내가 의도하는 데 될 때, 내가 성공할 때, 그렇죠? 내가 잘 나갈 때 나라는 개념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라는 개념을 없애죠. 그렇죠? 왕이 요새 이산처럼 왕이 자기의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등용하고 들어주려고 수렴하려고 하면 좋은 왕이 되는 것처럼요. 오케이? 성공하고 잘 나갈수록 뭐야? 나의 개념을 지으면 멘토가 들어. 여러분, 멘토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지식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미 완벽한 사람한텐 멘토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멘토를 원하려면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멘토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나라는 개념을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좀 공자님 말씀인데 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랑 멘토링 할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랑 멘토링 하다 보면 뭐예요? 성장이 되게 느리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멘토링 할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랑 멘토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관리예요, 관리. 그쵸? 그 사람들한테 매일 전화할 수도 없고 매일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시간 관리의 개념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목표한 데에다가 시간을 투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을 무조건 줄이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토링 할 때도 내가 만약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누구와 멘토링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은 부자랑 멘토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그러니까 멘토링을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원하느냐 권력을 원하느냐 아니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있는 멘토들이 다 달라요. 오케이? 세 번째, 판단하지 말라.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 멘토를 자기 입장에 맞게 저 사람은 뭐 하니까 사람을 판단하면요 안 좋은 게 뭐냐? 안 들려요. 그 사람의 얘기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판단하자. 그 사람도 여러분을 판단해요.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을 멘티로 안 받아요. 오케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요, 좋은 점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좋은 점을 뽑아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면을 보지. 그죠? 여러분, 멘토링을 할 때는요, 누군가 멘토를 잡아가지고 멘토링을 할 때는요, 좋은 점만 배우고 나쁜 점은 안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멘토링이 잘 안 돼요. 오케이? 멘토링을 한다라는 건 스폰지처럼 그 사람을 빨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게 단점이라고 본 거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술만 먹고 다녀.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지. 근데 그 사람의 핵심 노하우는 술만 먹고 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10년 후에는 그게 보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인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빨아들이려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공부에서 학습에서 제일 좋은 건 따라하기거든요. 오케이? 따라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왜 따라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따라 했었잖아요. 따라하다 보면 결국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멘토를 어떻게 하다라 판단하는 것보다 뭐예요? 일단 흡수하는 게 더 빠르다고요. 흡수하는 게. 오케이? 세 번째. 이건 뭘까요? 자주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멘토가 급해요? 멘티가 급해요? 멘티가 급해요. 그렇죠? 여러분 멘토 입장에선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여러 가지를 멘티한테 그냥 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받는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계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요 서로 간에 공통점이 많아서 친할까요? 아니면 자주 봐서 친할까요? 자주 봐서 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토 어떤 사람이랑 멘토랑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일단 그 사람이랑 자주 부딪힐 만한 일을 만들어야겠죠. 그 일을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뭐 클럽에 들어간다거나 취미를 갖는다거나 그 사람이랑 뭘 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부딪혀서 자꾸 부딪혀야만 뭐예요? 애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야 관계가 만들어져야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멘토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토를 딱 잡았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과 뭘 많이 만들어야 돼요? 부딪힐 만한 일을 많이 만들어요. 부딪힌다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뭐냐? 그 다음 네 번째.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야죠. 자 보세요. 이게 멘티예요. 이게 멘토고요. 오케이? 공통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러분 공통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멘티가 다가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멘토가 다가오진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시점까지 있을 때요. 적어도 3명 정도의 멘토는 있었어요. 첫째 멘토가 누구였느냐?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오케이? 두 번째 멘토가 대학교 때 누굴 만나던 한 사람. 세 번째가 뭐냐? 사회에서 만나는 거. 이런 건 여러분이 멘토링과 네트워크의 개념이 없을 때는요. 셈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오케이?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한테 우연히 어떤 걸,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영향을. 근데 이제 개념이 알았을 때 뭐야?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의도로 만들어진 관계는요, 의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없어져요. 운명적으로 만든 관계는요, 그냥 가만히 자연적으로 놔둬도 관계가 오래되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은 여러분이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난 개념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지만 여러분이 의도로 만들어간 건 계속 의도성을 주지 못하면요. 없어지는 부분이라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멘티가 언제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멘티가 멘토링을 하기든 뭐를 하든 계속 다가서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뭐가 늘어요? 공통분모가 늘어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상당히 많이 통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돼요? 멘토링의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멘토의 개념으로 만났는데 여러분 멘토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이 멘토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빌 게이츠와 폴 알렌은요. 친구였어요. 친구도 배울 게 있고 뭔가 얻을 게 있다면요. 멘토가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다수의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린 사람한테도 멘토를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토를 줄 때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요. 제 멘토가 되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도망가요. 부담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예요? 배울 만한 걸 많이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이 언제 늙어요? 일이 없을 때. 사람이 여러분 제 주변에 봐도요. 나이가 든 사람은요. 나이가 확 늙어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늙지 않으려면 공부하면 돼요.
오케이? 뭐 취미 생활을 갖고 뭘 배우거나 뭐 이렇죠. 그러면 늙지를 않아요. 근데 맨날 집에서 할 거 없다라고 있는 사람들은요, 확 늙어버려요. 그게 일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멘토를 꼭 나이 든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 아까 여러분, 퀴리 부인과 그 남편 퀴리, 이 사람은 뭐야? 부부 관계에서 멘토링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또 누가 있을까요? 친구와 친구, 나보다 더 어린 사람? 그죠?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수의 멘토링을 갈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멘토라고 잡는다면 계속 다가갈수록 공통점은 많아지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 시대를 초월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정. 오케이? 그 사람과 우정이 만들어졌을 때 뭐예요? 그 사람,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발벗고 돕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임새를 줘라. 이건 뭘까요? 언제나 멘토한테는 여러분 줄 게 없단 말이야, 멘티가. 그렇죠? 왜냐면 멘토가 일단 더 나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줄 게 돈일까요? 제일 좋은 게 존경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그 사랑도 그런다고 하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더 크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게 훨씬 더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멘토들은 기브 앤 테이크 과정에서 어떤 걸 해줘서 저 사람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특별하게 없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존경과 뭘로 들어와야 돼요? 칭찬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칭찬하는 방법도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게 있고 멘토한테 칭찬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게 더 좋아요. 흘러들어가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흘러들어간다라는 건 중간에 한 사람이 껴있다라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추임새를 줘서 멘토가 뭔 말을 할 때요. 좀 듣는 척이라도 해주고, 오케이? 존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작은 뭐라도 해주고. 그러니까 멘토가 하라는 건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말해줬는데 안 하죠. 그건 뭐예요? 존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나서 관계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피드백을 얻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만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관계에서 우연스럽게 뭐가 돼요? 멘토링이 되고, 멘토링의 개념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 그런 게 있어요. 멘토링을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공식 프로그램으로. 근데 그런 건 좀 안 돼요, 잘. 왜냐면, 뭐랄까. 회사 내에서 멘토링이 안 되는 게, 내가 대리인데 내가 부장이랑 멘토링을 해요. 그 사이에 과장이 껴있으면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멘토링은 멘토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멘토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과 멘토링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멘티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멘토는 그런 바빠요. 대부분 많이. 오케이? 자, 그래서 추임새를 주는 부분이 있고 이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실행하고 피드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멘토하는 사람이 가장 기쁠 때는요. 자기가 알려준 대로 하고 나서 뭐가 안 되더라, 뭐가 된다더라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하지도 않고 나서 뭐 하게 되면 멘토가 뭘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붓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할 만한 게 아니라면요. 그러면 안 했더라도 했던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존경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뭘 주겠어요, 멘토한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뭐예요? 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라도 줘야죠. 그럼 뭐예요? 멘토도 열정을 줄 테니까. 그러면 아신자? 주는 대로 받는다. 여러분이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열정을 주면 열정을 주는데 여러분이 돈 있으면 멘토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줄만한 게 뭐 있어요? 돈 안 들어가는 게. 존경하고 열정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라도 퍽퍽 줘야죠.
그러면 걔도 존경하고 걔도 열정적으로 나한테 다가선다고요. 자, 그 다음 키워드 멘토를 찾고 관계하라. 이 얘기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인맥 관리라는 개념에서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을 많이 줘라. 근데 여러분, 명함을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면 웨이터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명함 많이 들고 오세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명함 하루에 1000장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 그래서 명함 딱, 여러분 지금 명함집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이나 전화를 해요. 그렇죠? 거의 명함이 만들어지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냐? 키워드 멘토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 멘토가 누굴까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야. 그죠? 그냥 가장,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뮤니티를 멘토링, 거기서 뭐 관계를 한다면, 거기에 가장 중점적인 인물, 시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커넥팅 돼 있는 상황이거든. 여기를 딱 때리게 되면 다 연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을 되게 많이 봐야 돼. 무조건 막 명함을 주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영양가 없는 사람 100명을 아는 것보다 제대로 영양가 있는 사람 1명을 아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게 왜 좋으냐면요, 훨씬 더 효율적이냐, 여러분이 얘랑 얘가 되게 파워풀해요. 관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키워드 멘토들은요,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이 가지 않고, 그 사람이 되게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상당히 좋은 멘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요, 네트워크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 사람만 관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알겠죠.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소개시켜줬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소개시켜준 사람은요, 여러분을 처음 봐서도 여러분을 무시를 못해요. 왜요? 멘토와 그 핵심 멘토와 관계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뭐예요? 즉, 그 멘토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소개를. 오케이?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효율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워드 멘토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가장 한 번 힘을 줬을 때 많은 이펙이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300명이랑 멘토링 할 거면 핵심적인 사람 3명이랑 멘토링 하면 결국 그 사람은 300명이랑 멘토링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고요. 그 다음, 하나 가진 다수의 멘토를 구축하라.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 드렸죠? 요 4명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 4명만 알면. 오케이? 왜? 멘토들은 대부분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대부분. 혼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요 4사람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요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가 다가오는 건 막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이 다가설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겠죠? 아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 장하시는 고향에서 나왔죠? 임금님이 막내 아들을 부자인지 알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멘토한테 느껴서 다가오게 하는 방법은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좀 과묵한 사람이 더 많이 멋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묵한 사람은 두 가지인지도 몰라서 조용한 사람, 너무 많이 알아서 일단 천기누설이 두려운 사람, 술 모를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마라고 하죠. 목마 탄다고 하죠. 자, 가장 좋은 멘토, 가장 1차 멘토가 누굴까요? 여러분한테. 그쵸? 패밀리예요, 패밀리. 이 패밀리는 하늘이 맺어준 멘토링이기 때문에요. 이 패밀리를 되게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족을 잘 이용하라고 하면 말이 나쁜 말인 것 같지만,
가족도요, 관리를 잘해야 가족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때리고 막 욕하고 그건 폐륜하죠.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그쵸? 아버지를 존경하고 뭐를 하고 여러분 형제들한테는 잘 알고 신경을 써주지는 못해도 써주는 척이라도 해야 가족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그 외에 개발하는 걸 꾸준히 개발을 해서 사람을 많이 늘려가는, 멘토를 많이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런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실력이라고요. 오케이? 그런 경우 많죠? 옛날에 책 보면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하자. 그죠? 그래서 미녀를 얻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고, 모험을 떠나니까 용기가 나고, 용기가 나다 보니 영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똑같은 얘기죠. 난 미인 필요 없어. 그냥 여자면 돼. 사실 그냥 아줌마랑 결혼하면 모험을 갈 필요가 없는 거고, 모험을 갈 필요니 용기 낼 필요가 없는 거고, 용기를 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영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아저씨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모티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티브가. 예. 여러분도 그래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어떤 모티브에 의해서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잠깐 나오든 지속적으로 나오든,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5번째. 그건 네트워킹이 뭐냐? 아까 얘기 드렸죠?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아까 멘토링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지우는 게 멘토링의 기본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후배 저 자식이 나보다 뭘 한다고 그래, 후배 새끼가. 그럼 뭐야? 아무것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걔가 나보다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건 정말 단순 계산이죠. 그쵸?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아도 여러분, 만약 그 단순 계산에 의하면은요, 나이가 많을수록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죠? 왜요? 돈 벌 시간이 더 많았잖아. 그죠? 나이가 더 많을수록 지적 능력도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차라리요, 요새는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혜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배우고요. 지식은 나이가 어린 애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네트워킹은 뭐냐? 관계 곱하기 관계가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는 누굴까요? 나와 누군가죠. 나와 누군가. 이걸 곱하면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곱하려면 이게 뭘까요? 이게 요새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비즈니스 파티 같은 거 저도 가끔씩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뷔페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딴 것도 안 해요. 술 먹고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 밴드 불러가지고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냐? 서로 간에 사교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느냐? 아무나 그런 거 못해요. 초대받은 사람이나 뭐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거고, 혼자 있는 사람은 계속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차별적으로 소개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파워풀한 사람은 이미 차별화된 거예요. 파워풀하니까. 그럼 파워풀하지 않으면 왜 차별화해야 될까요? 차별화하지 않으면, 그렇죠?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면 자세히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세히 보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거든요. 차별화하는 거에 가장 좋은 건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문성은 뭘까요? 한쪽 분야를 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문성을 갖추기가 더 어려워. 한쪽 분야를 되게 가지려면 더 어렵고요. 전문성을 갖추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분야를 빼고 다 내려. 그럼 전문성이 갖춰져요. 쉬운 방법이, 그게 더 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분야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고 아무것도 하지 마. 내려버리라고요. 버려. 그럼 하나만 남으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이래요? 그럼 대표님, 하나만 하고 나머지 거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10%만 갈게요. 90% 날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를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구 칠 때 하나를 치면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분야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그것만 돌출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춰지면 전문성은 특별한 거를 잘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것 외에는 잘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함.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뭐뭐의 뭐뭐입니다. 하나도 안 차별적이라고요. 그죠? 하나도 안 차별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요. 험비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험비차 아세요? 햄머, 험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험비를 몰고 다니는데 중고로 어떻게 샀나 봐. 근데 그 사람은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영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냥 험비로 알아요. 오케이? 왜냐면 그게 너무 차별화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차별화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케이? 옷을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화하고 튀는 거하고 구별하세요. 차별화한 건 뭔가 달라서 좋은 거고요. 튄 거는 그냥 뭐 다른 거예요. 튀는 건 쉬워요. 옷을 안 입고 다녀도 튀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렇죠? 옷을 뒤집어 입으면요. 튀죠? 미친놈이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존재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예요. 오케이? 뭘로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차별화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걸 좀 잘하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옛날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분이 명함을 딱 주면은요, 명함에다가 꼭 이렇게 써줬어요. 자기가 나와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 같대. 그래가지고 써줘가지고 전 뭐뭐 했던 뭐뭐예요. 이렇게 써주는데 다른 명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명함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명함을 참 많이 받는 쪽인데 많이 받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로. 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뭐뭐예요. 딱 해놓으면 그 사람은 얼굴하고 모든 상황이 기억이 나요. 글 하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대표님한테 배웠대요. 자기네 대표님한테. 자기네 대표님은 언제나 사람 할 때, 뭐 할 때,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서 준대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인연이나 뭐가 있었던 거를. 이것도 하나의 차별화적인 요소죠. 네트워킹을 만드는 방법, 소개를 요청하세요. 오케이?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냥 만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길거리 헌팅을 하지 않는 한 소개로 만나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여러분, 지금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 없어. 다 우연히 만나면 다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니면 뭐야? 연쇄살인범이죠. 왜, 택시 탈 때 합승 막 해요? 그런 게 우연히 만나는 거거든요. 우연히 만나는 거 거의 없어요, 요새. 그렇죠? 보통 어디 놀러 가가지고, 나이트나 이런 데서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니까, 그냥 또 우연히 헤어지죠. 언제나요, 소개를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소개라는 게요, 여러분 알겠지만, 소개팅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야.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나 소개팅 좀 해줘. 그럼 친구들이요 소개팅을 많이 해주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좋게 인식이 된 거예요. 소개 좀 해줘 하는데 안 해주죠.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시겠죠? 그죠? 소개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봐도 괜찮으면 많이 해줘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봐도 좀 미안하죠?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대해서 안 해준다고요. 사람은 소개를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늘려나갈 걸까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게 50%가 절감 효과가 나요. 오케이?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50%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요. 오케이? 소개를 많이 요청하시는 게 좋고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는 게 좋아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특정한 규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 모임 자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만나줘야지. 그러니까 강제성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없으면요. 뭐 흐지부지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6번째. 가지 말고 오게 하라.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지치거든요. 계속 사람들한테 가려다 보면, 이게 지쳐요, 사람이 어느 순간. 왜 자기 일도 못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오게 하는 게 좋죠, 오게. 그렇죠? 오게 하려면 뭐가 좋냐? 이미지 관리를 되게 잘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공해 보이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착해 보이는 거고요. 성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보이는 건 쉬울 것 같아요? 보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어려워. 근데 그게 훨씬 더 쉽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요 멘토링 플러스 네트워킹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블로깅이라고 말을 한대요. 오케이? 최고의 그러니까 기술과 네트워킹을 만드는 방법이요. 바로 여러분이 수많은 불특정 다수와 그 다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바로 블로깅과 카페 운영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요 너무 친한 건 어려워. 너무 친하면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안면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전화를 하는 거 상당히 상대방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문자를 날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행위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어떤 공간에 그 사람이 댓글로 올려주는 거야. 멘토한테 강압성을 주자. 멘토 해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멘토는 안 해줘요. 왜? 바쁘다니까요. 부담을 느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공간에 와서 계속 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최고로 좋은 게 블로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깅 하시는 분 회원님이 몇 명이나 돼요? 한 명? 나? 예. 30명? 그럼 30명 정도를 관리해요? 한 달에 2번 정도? 여러분이 블로그를 안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구시대적 그 인맥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은 인맥 관리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줄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일일이 만나요? 뭐 국회의원 선거하나?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여러분 전문성이라고 했죠. 한방 해결되는 게 이거예요. 블로그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문성 지식을 올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대신요, 반드시 커넥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오케이? 그리고 그 자료, 여러분이 올려놓은 데이터를 보려면 그 사람도 데이터를 토해내게 하세요. 오케이? 그 데이터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뭐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30명?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했거든요. 그분은 지금 한 3만 명 정도 돼요. 홍보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파워야.
가장 사람이 파워 있다라는 거는요, 인플루언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대중 연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왜 파워가 세느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로깅을 못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건 멘토링과 네트워킹. 그리고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를 하려면 거의 댓글 수없이 붙어요. 뭐뭐님 이런 사람들은요, 정기적으로, 아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라고 했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되고 네트워킹이 커지면 부시삽을 끌어들이면 되는 거야. 이미 삼성셀이나 여러 가지에서는요, 이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개념을 아는 애들이 자기의 영역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전문성. 여러분, 어떤 블로그에 갔더니 화장실 자료가 200개, 300개 정도 있어요. 엽기, 화장실, 화장실, 여러분은 뭘로 보여요? 그 사람. 화장실 전문가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전문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오다가, 예를 들어, 그리고 쭉쭉 오다가 어떤 사람이, 이번에 우리 공사하는데 토일릿을 2,000개 바꿔야 돼. 근데 봤더니 업체들 다 똑같아. 근데 쭉 그 사람이랑 멘토링을 하다가, 네트워킹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똑같다면 누구를 선택해요? 트러스팅한 사람을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지금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늦었지만 블로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기술이 뭐예요? 인맥관리죠? 그쵸? 최고의 방법이 인맥관리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은 오프라인대로 온라인에서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명함에다가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메일 주소 있죠? 그렇죠? 이메일은요, 관계하는 게 아니야.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창구죠. 전화번호는요, 전화는요, 친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죠. 모르는 사람은 전화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팩스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블로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어도요, 다가갈 방법이 없죠. 블로그에 들어와서는 거기다가 뭐를 해놔야 돼요? 블로그에 들어간 첫 화면에 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남겨라. 관계를 갖자, 우리. 그럼 뭐가 돼요? 내가 너한테 커넥팅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회사는요, 회사에서 찍어주는데요. 그러면요, 인쇄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인쇄 이렇게 하면 스티커처럼 해주거든요. 그걸 이렇게 붙이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붙여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미팅했는데 참 인상이 좋으셔서 남기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뭐예요? 한 번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한 번 피드백이 됐죠. 그 순간 여러분은 뭐가 돼요? 안면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연락이 없죠. 그건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예전에 본 사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깅이라는 거를 새로운 인맥관리 기법으로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람을 만나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깅이나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많이 해요. 오케이? 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동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더라. 이렇게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WW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되게 처음에 신뢰를 안 주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려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하겠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 하겠죠. 그러면 그걸 많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건 광고거든. 사람은 어떤 자료를 제일 믿냐면요,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얻은 자료를 더 믿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쭉 쳐봤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없죠.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플러스 믿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앞창구도 열어놓으시고 뒷창구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뒷창구도.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외에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 3,000명 정도의 기본이에요. 3,0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으자. 그 순간 여러분은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돼요. 오케이? 3,000명 이하에는 이 3,000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지속성이 어려워요. 왜냐면 쭉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하나 싶거든요. 그거 왜 밑빠진 독인지 아세요? 시너지가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홀드라고 하죠. 변곡점까지는요. 그냥 부어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요. 계속 처음에는 뭐예요? 부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뭐 하나 싶거든요. 근데 거기 선까지가 올라가면 뭐예요? 그때부터 성장을 2배속, 4배속, 8배속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까지 올 때 다 포기해요. 돈도 그렇죠. 3천만 원 모으고 3천만 원 갖고 6천만 원 말기 쉽고 6천 갖고 9천 1억 2천 만들기 쉽다고 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맥 관리를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멘토링과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간단한 멘토링과 네트워킹 간단한 개념이지만 사람들이 간단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보단 관계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느냐? 여러분, 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가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해요. 읽어보신 분.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라면 자기 경영 노트를 안 읽어봤으면 원신이죠. 여러분, 자기를 경영하는 거예요. 오케이? 경영하는 거. 자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경영한다는 건 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피터 드러커가 이게 되게 오래전에 쓴 예전 책인데, 이 책을 읽는 포인트가 뭐냐? 이 책은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예. 이 책을 읽을 때는 뭘 보시냐면, 처음에 책 볼 때, 이 책의 발행 연도를 보세요. 그리고 2008년 3월에 얼마만큼 피터 드러커가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몇십 년을 앞질러서 만나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2008년 3월의 느낌을 가지고 이 책을 보면 뻔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발행 연도를 보고 보면은요, 피터 드러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몇십 년 전에 이미 지금 2008년에 움직이는 세상을 먼저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식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경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엔 이 분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